네, 요즘 달러 강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도 급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환 시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는 분이죠. 하나대투증권 김두원 선임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달러 원 환율의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른데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달러 강세겠죠. 그렇죠.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시장에 역시 화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미 달러화 강세가 기대감이 좀 상승하면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보다 확대될 국면에 놓여 있고 앞으로도 좀 지속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의 그 상승 원인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 달러화 강세 국면에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그에 대한 반대국부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전일 3월 한국의 그 기준금리가 인하를 했죠. 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2, 4분기 안에, 즉 올해 상반기 안에 한 차례 더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에서는 최근에 3월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지만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역시 부각된 측면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끝으로는 이제 최근 미 달러화 강세 국면 속에서 원화 환율과 동조화를 이루고 있는 엔화 환율의 상승이 역시 원달러 환율의 상승 요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미 달러화 강세 국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추가 한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든지 이 2가지 국면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이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게 그 엔화 환율과의 동조화, 즉 엔달러 환율의 상승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엔달러 환율의 상승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그래도 달러 엔 환율 같은 경우에는 120엔 정도 초반에서 안정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이제 지난 한 2개월 전에 보면 네. 엔달러 환율, 즉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한 125엔까지 근접했었던 순간이 있었고 최근에 네. 다소 한 120엔 전후로 좀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엔달러 환율이 또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는 한 2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130엔 넘어서 수준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네. 저처럼 향후 한 125엔을 상단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다소 좀 안정화를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이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 달러화 강세 국면이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의 상승은 뭐 자연스럽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2, 4분기를 분기점으로 해서 엔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 동력은 다소 좀 경감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즉 지난해 10월 우리가 받아들였던 가파른 급등세는 아닐 것이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최근에 일본 내에서의 최근 소식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베노믹스의 두 주역이지요. 그 아베와 BOJ 총재인 구루다 간의 약간의 이견이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즉 아베노믹스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았던 이유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믹스였다고 할 수 네. 있겠는데 이러한 측면이 최근 구루다 총재가 아베와의 노선을 좀 달리함으로써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일본 자체적인 추가 엔저이 위에는 좀 더 경감된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베와 구루다가 최근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장 근본에는 일본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부각된 측면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치인인 아베가 지난해 11월 그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 시기 원래는 올해 4월달 예정이었는데 이걸 2017년 10월로 좀 연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어서 최근 신용평사인 그 무디스가 일본 국채 신용 등급을 좀 강등하면서 일본의 재정 건전성에 좀 부담을 좀 경고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일본의 그 신용 등급 금리라든지 아니면 등급에 좀 민감한 구로다 총재를 좀 어떻게 보면 자극시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종합을 좀 해드리자면 엔달러 네. 확률이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하나 네. 2, 4분기를 분기점으로 해서 그 상승세는 좀 더 경감될 수 있는 요인이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엔저가 계속이 되고 원화 약세도 계속이 되고 거기서 중요한 건 또 원엔 환율 아니겠습니까? 원엔 환율도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자, 이런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가 될 경우에 우리 시장에서 받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번처럼 이제 역시 말씀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상반기, 특히 3월달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그런 요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3가지 원인 외에도 어찌됐든 원달러 환율의 상승, 즉 원화의 약세 압력은 국내 주식시장에는 크게 우호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물론
환율이라는 것이 양방향성을 갖고 있고 네. 시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지만 최근처럼 국내 경기 펀더멘탈이 워낙 안 좋은 상태에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또한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시장에 좀 이렇게 팽배해진 상태에서는 원화 환율의 상승은 외국인의 자금 이탈을 자극시킬 요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 전반적인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신흥국의 불안감이 지속될 수 있는 이런 연장선상에서 네. 우리 증시 역시 자금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항상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측면이 있고 안 좋은 측면이 있으면 좋은 측면이 있는 것처럼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화 환율에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국내 수출업체에게는 전반적으로 안정세, 즉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러한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 아무래도 투자 전략 자체에서는 이러한 우량 수출주가 단기적인 조정을 받을 시에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도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백엔당 원화 환율도 좀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없었던 것 같은데 엔저의 속도가 더 빠르게 될까요? 아니면 원화 약세의 속도가 더 빠르게 될까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나라와 경쟁을 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 아니죠. 일본 기업들과 경쟁을 말이 잘못 나왔네요. 일본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요. 어느 쪽을 더 많이 보세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달러화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네. 따라서 다를 텐데요. 아무래도 이론적으로는 서로 간의 이자율 평가설도 감안할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지금과 같이 각국의 통화 정책의 향방에 대해서도 좀 다르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원화의 환율, 원달러 환율의 상승 속도가 좀 더 높을 수 있는 구간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엔달러 환율 상승세가 좀 더 경감된다고 본다면 아무래도 엔화의 그 약세 탄력성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원화의 약세 탄력성이 좀 더 높을 수 있고요. 이런 측면이 원화 환율에 좀 단기적으로는 안정성을 줄지언정 역시 롱텀하게 본다면 원화는 2, 4분기 이후에 안정세, 즉 하강 압력이 매우 높고 엔달러 환율은 상승세가 경감되는 거지 하강 쪽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환율 측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안감은 이어질 수 있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외환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제는 이제 다음 주에 과연 어떤 이슈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지 다음 주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죠? 일정이요. 그렇죠. 다음 주는 딱 하나만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3월 FOMC 네. 드디어 왔습니다. 제가 누차적으로 3월 달에 가장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주식시장도 그렇고 외환시장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3월 FOMC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19일 새벽 3시쯤에 종료가 됩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아무래도 인내심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것인가가 가장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은 6월보다는 9월보다는 12월까지의 금리 인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는 지속적으로 6월달 금리 인상을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내심의 삭제 혹은 인내심 문구의 변경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앞서 오늘 다뤘던 엔화 환율처럼 3월달 BOJ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최근 모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구로다와 아베의 논쟁, 즉 일본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구로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여부를 관심 있게 집중해서 보면 투자 전략하는데 좀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살펴볼 이슈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하나투증권 김두원 선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이제 개편을 맞아서 다음 주부터는 이 자리에 못 앉아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마지막 인사네요. 네, 아쉽네요. 지금까지 정말 말씀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